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으로 푸는 물리 눈물 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물리학원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물리학 문제가 워낙에 쉽게 출제됐죠.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손을 댈 만한 문제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냥 눈으로 다 풀리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해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4페이지에 18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세 문항 같이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간단한 충돌 문제였죠. 필요한 내용만 표시해보면 A의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요. 6T일 때를 기준으로 B와 C가 충돌했다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A의 속력이 있는데 A의 속력이 4T일 때 그리고 14T일 때 변하면서 4T와 14T에서 A가 충돌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왼쪽에 그림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면 A가 충돌할 수 있는 대상이 B밖에 없으니까요. 4T일 때 그리고 14T일 때 A와 B가 만났다는 얘기고,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4T일 때하고 14T일 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10T라는 시간 동안 A와 B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평균 상대 속도가 0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때는 내분을 활용하면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화학원에서 내분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김조연 쌤이라고 있다면서요. 김수생한테 화학원을 배우신 분들은 이 문제에 쉽게 접근했을 텐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화학원이 요즘에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간별로 보면 4T에서 6T, 2T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6T에서 14T로 다시 8T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B의 속력이 C와 충돌하면서 이 6T에서 바뀐 거죠. 그러면 앞쪽에 A와 B의 상대 속도와 뒤쪽에 A와 B의 상대 속도가 다른 상황이고요. 이 두 상황에서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0이면 되는 거예요. 평균을 낼 때는 이렇게 크로스해서 정리해 주는 거고 1대 4인 거니까 상대 속도가 위쪽에선 4대 1의 비율로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0이 들어가려면 4대 1의 비율을 가지면서 방향이 다르면 됩니다. 앞쪽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속도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반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A는 3V에서 시작해서 B랑 충돌하면서 V까지 떨어진 거죠. A에 대해서 V로 써도 되지만 어차피 V를 이용해서 또 답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V를 소거한 상태에서 숫자만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A는 3에서 시작해서 1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럼 A가 2만큼 줄었다면 B는 질량이 절반인 거니까 4만큼 늘어야 되는 상황이죠. A가 2만큼 줄었을 때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B는 4만큼 늘어서 B의 속력은 4로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B가 가서 C와 충돌하는 시점이 6T인데요. 이때 A는 바뀌지 않았고 A는 1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B와 C에 대해서만 정리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상대 속도 개념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A와 B 사이에 4T부터 6T라는 2T라는 시간 동안은 B가 빠른 거고 3 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3이었는데 지금 4대 1의 비율을 지켜야 되니까 3일 때 뒤쪽은 4분의 3이 돼야 되고요. 이때 중간에 0이 들어가려면 방향, 즉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B가 빠른 상황이었는데요. 이건 직관적으로도 A보다 B가 빨라져서 처음 충돌했을 때는 B가 멀어지는 상황이었고요. 6T부터 14T까지는 이제 A가 빨라서 B를 따라잡는 상황이어야겠죠. 그래서 A와 B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A가 빨라야 되는 상황이고 둘 사이의 간격이 4분의 3. 그럼 1이었으니까 4분의 3 차이가 나려면 B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답이 나온 상황이네요. 그럼 B만 놓고 봤을 때는 속력이 지금 4에서 시작해서 4분의 1, 즉 4분의 16에서 4분의 1로 4분의 15만큼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질량이 4배인 C의 경우에는 그거의 4분의 1배, 즉 B가 4분의 15 줄었다면 4분의 15 기준으로 4분의 1배에서 16분의 15만큼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16분의 15로 써줄 수 있고 우리가 V를 소거한 상태에서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C의 속력은 그러면 16분의 15V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은 연력과 관련 문제였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열효율이 일단 0.25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효율이 0.25, 즉 4분의 1이라면 흡수한 열 4를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일을 했다는 거고요. 항상 얼마나 일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버렸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흡수한 열 중에서 4분의 1만 일했다는 건 4분의 3을 버렸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열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흡수한 열 4를 기준으로 해서 3만큼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상태 변화와 Q를 옳게 짝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AB 과정에서 12Q0라고 줬고요. Q의 경우엔 CD 과정에 대해서 준 건데 아래쪽에 값을 달리하면서 제시하고 있네요. 단열 과정으로 제시된 곳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는 거니까요.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열을 흡수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열을 방출했을 텐데 4대 3의 비율인 걸 찾는 거죠. 4 중에서 3을 버려야지만 나머지 1만큼 일을 하면서 효율 0.25를 만족하게 됩니다. AB 과정에 대해서는 12로 주어져 있고요. Q로 주어진 CD 과정에 대해서는 9만큼 방출하는 거니까 12를 흡수해서 9만큼 방출했다면 4대 3 비율을 잘 지키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 CD에서 이번엔 흡수하고 AB에서 방출하네요. 흡수한 게 CD 과정 9만큼 흡수해서 AB 12만큼 방출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디귿은 CD에서 흡수해서 마찬가지로 AB에서 방출하는데 이번엔 16만큼 흡수해서 12만큼 방출하는 거니까요. 16과 12는 4대 3 비율에 맞는 거죠.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 맞는 보기로 보시면 돼요. 20번은 마지막 문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풀이할 때는 V제곱에 집중해주면 되고요. 여기 높이 차이가 있는 상태라면 이 높이에 의해서 V제곱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들 좀 정리해보면 A와 B의 질량이 M과 3M이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림에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할게요. M과 3M으로 제시하면서 아마도 충돌 과정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해준 것 같고요. 아래쪽에 A와 B에 대해서 나과정 이후에 P를 속력 VA, 3V로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3V로 지나고 A의 경우엔 VA로 지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에선 그 VA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V제곱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오른쪽 B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V제곱에 해당하는 게 4였고요. 아래쪽은 V제곱에 해당하는 게 9입니다. 어차피 V는 다 붙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숫자로 정리하고 있어요. 4에서 9가 됐으니까 5만큼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높이차에 의해서 V제곱이 바뀌는 정도가 5라는 건 찾은 거죠. 그러면 VA를 구하기 위해서 V제곱으로 정리해보면 A는 마찬가지로 4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5만큼 높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 부분은 마찰 구간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 마찰 구간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인지를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인 거네요. 그건 이 중간 과정에서 충돌 후의 속력이 주어져 있는데 운동량 보존으로 충돌 전의 속력을 구하고 앞쪽 자료를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일단 B가 2V만큼 변했어요. 그럼 A의 경우에는 질량이 3분의 1인 거니까 6V만큼 반대로 변한 겁니다. 6V만큼 반대로 변해서 2V인 거니까 원래는 4V였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4V 상황이었던 거고 여기서 제곱으로 V제곱으로 정리해보면 그럼 25에서 시작해서 16이 됐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높이 차에 의해서는 V제곱이 5만큼 바뀐다는 거 알았죠? 내려가면서 5만큼 증가한 거니까 올라가면서 5만큼 감소하는 상황이고 마찰 구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을 텐데 마찰 구간에 의해서 V제곱이 줄어드는 건 여기서 알려준 거군요. 25에서 16이 되려면요. 9만큼 감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5만큼 감소한 걸 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서 4만큼 더 감소해야 되고 이게 마찰 구간에 의한 겁니다. 그럼 마찰 구간에 의해서 4만큼 감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알자로는 4에서 시작해서 5 증가에 4 감소라면 1 증가인 거죠. 그럼 V제곱으로 정리했을 때 이 자리는 5가 되는 거고요. 제곱에 대한 게 5인 거니까 조심해야겠죠. 끝까지요. VA는 루트를 취해서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V를 소거한 상태에서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V를 붙여주면 루트 5V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랜만에 저도 물리를 하는 네, 아니 오랜만은 아니죠. 저는 항상 물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물리를 하다 보니까 물리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미없는 화학과는 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화학은 사실 물리는 어떻게 풀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화학은 왜 그렇게 예외가 많은죠, 그렇죠? 뭐 오른쪽으로 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놈의 뭐 2족 13족은 예외고 단 15족 16족은 예외고 뭐 2차는 또 단 2족 13족이 아니라 13, 14에서 예외고 뭐 단단 이것만 보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물리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예외 없이요. 내가 어떻게 풀어도 되고 지금 제가 풀이를 보여드렸지만 뭐 제 풀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다양한 방식의 풀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풀어도 물리는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화학은 그 풀이의 방향까지도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물리 오랜만이 아니죠. 잘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눈물 없이 눈으로 푸는 물리 눈물 김준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과목 강의로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